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신 떠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눈엣 가시인데 지난 4.15 총선 후 의석을 많이 가졌고 힘이 세졌다고 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윤석열 몰아내기에 여당이 총 집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습니다. 왜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일 잘한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 윤석열이 철저히 잘해서 국민들이 당신을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검찰총장으로 기용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임명장을 준 것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주옥 같은 말 잔뜩 해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검찰은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이 실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있는 그대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의 독립성을 국민들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권력은 검찰 무서운 줄 알고 부패나 범죄 이런 걸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총장에게 보낸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과거 박근혜 정부 사건 수사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계신 분들이 윤석열 높이 평가해서 집권하자마자 윤석열 서울지검장으로 발탁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검장 후에 검찰총장으로 또 역시 파격 승진시켜서 검찰의 총수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 윤석열이 왜 찍혔겠습니까? 문 대통령 주문대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 관계자들을 많이 기소를 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수사를 잠시 중단하고 총선 후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동안 사적으로 형이라고 부르는 분을 울산시장에 앉히기 위해서, 울산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울산시장,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는 날 울산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찰, 민주당 공천을 받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해서 청와대뿐 아니고 정부도 나섰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대통령이 형이라고 하는 분의 선거 공약을 위해서 정부가 관여했다는
그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중입니다. 어찌됐든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장이 공천장을 받는 날 압수수색을 당해서 시장실을 다 경찰이 뒤집고 해집고 나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약을 했던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김기현 시장 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발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민주당 후보 김기현 울산시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송철호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청와대가 여러 관계자들이 개입을 하고 정부의 관계자들까지 또 관여를 해서 대통령의 30년 직위가 울산시장이 됩니다.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걸로 봅니다. 수사가 이루어졌고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한 또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울산 시민들은 상당히 동요를 했을 겁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지지층 일부도 지지를 철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인 선거에서 청와대와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흐리게 하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수사를 쭉 해왔고 관련자들을 기소를 했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 권력의 눈밖에 벗어났겠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문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하니까 조국 주변에 개인 여러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놀랄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정의의 사도인 양 깨끗한 척 했던 조국이 알고 보니 특공과 반칙의 화신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부인에 대해서 혐의가 20여 가지가 적용이 됐고 조국 본인에 대해서도 10여 가지 혐의가 지금 적용이 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국이 부인했고 조국 부인이 부인했던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해냈습니다. 검찰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취지로 민주당은 불만을 표출했고 조국 지지자들 서초동 검찰청사 앞으로 몰려가서 검찰개혁 외쳤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뭡니까? 대통령이 말한 대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인 겁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 주변의 사람들이 검찰청사 앞에 때려 몰려가서 압박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 있는 것도 모른 척 적당히 수사를 하는 거,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정말 사람 보지 않고 검찰의 본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유재수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인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 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형이라고 부른다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실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감찰하다가 여러 군데서
압력을 넣어서 청와대가 있는 것도 눈 감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감찰 중단했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또 하니 민주당 지지자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있는 그대로 일단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고법에서 진행 중인데, 당시 감찰을 했던 감찰관들 법원에서 증언하는 거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감찰 중단 정말 말이 안 된다. 참 희한한 세상 다 있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수 그 사람 참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했다고 말하는 감찰관들의 증언이 지금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재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권력은 그것이 불만입니다. 검찰이 제 역할을 잘했으니까 그게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한테 임명장 주면서 또 좋은 이야기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서는, 그래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검찰의 또 하나의 시대적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조국같이 반칙과 특권에 물든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국이 그 혐의에 맞게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공정한 사회 만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회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지금 그런 일 하고 있는데, 그런 일 한다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를 치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172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전신인 통합민주당 고작 81석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달라고 했습니다. 여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온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온구성하는데 무려 88일 걸렸습니다. 국회의원장 뽑는데 4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금의 여당처럼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왜? 소수 당이지만 국회에서 81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30% 이상 나왔고, 그러니 국민의 그 의사도 존중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 60항쟁 기념사에도 바로 이 말 합니다. 민주주의란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원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는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가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남의 몫을 이번에 빼앗아 간 겁니다. 법사위원장 미래통합당이 얻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게 주지 않고 기어코 독차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성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윤석열에 대한 불만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검찰을 압박을 해서, 검찰을 주눅들게 해서 앞으로 검찰이
권력형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권력형 비리 계속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 검찰이 권력 눈치 보도록 하는 겁니다. 게다가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여러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기소된 사람들 말고 추가로 수사하는 이 사건, 검찰이 권력 눈치 보도록 하는 겁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조국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는 검찰, 압박감을 느끼도록 한 겁니다. 게다가 재판을 하는 법원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법원이 판단 잘못하면 윤석열처럼 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입에서는 법관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아류정당인 열린민주당의 비례로 당선된 최강욱 의원이라는 사람,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줘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이 사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그 최강욱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세상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런 말 했죠. 그 최강욱 입에서 최강욱 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수사 대상 제1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당선된 이수진이라는 사람, 자신의 과거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한 현직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권력을 가진 여당 의원들, 여권의 인사들 오만방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압력을 계속 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법사위원들을 이런 강성 의원들로 채운 것, 검찰과 법원의 압력을 넣어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가져간 겁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에 법조 경험도 없는 강성 인사 앉힌 것 역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분들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런다고 하지만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고 겁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법원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해서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재판도 판단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당이 외치는 소위 개혁입니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개악인 겁니다. 권력을 잡으니 이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거, 이거 대한민국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벌써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의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증언을 해서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가 내려지는 그런 판단, 1심, 2심, 3심 다 유죄 내려진 그 판단과 관련해서 지금 과거에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말을 바꿨습니다. 죄수인 두 사람이 느닷없이 말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은 복역 중입니다. 한 사람은 사기죄로 복역 중이고 한 사람은 과거에는 마약 사범이었다가 지금은 보이스피싱, 역시 사기나 마찬가지죠. 이와 관련한 전과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윤석열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진정을 내고 나섰습니다. 증언도 아니고 일단 주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민주당은 이걸 활용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정이 접수되니 법무부는 검찰에 감찰을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의 잘못과 관련해서 징계시효는 이미 지났고 징계할 수 없으니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보내서 일단 그 진정이 정말 진실로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도 하고 진정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정말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인권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권감독관에게 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 정부에 출범한 뒤에 생긴 그런 내부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조국이 마지막으로 인사권을 행사했고 판사 출신인 대검 감찰부장, 이 사람 생각은 성향이나 생각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겠죠. 이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가 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서 원본도 검찰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질 않고 나중에 사본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이 대검 감찰부장 편을 들고 지금 검찰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서 권력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진정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진정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 진정서를 핑계로 한명숙 전 총리 구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는 좌파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분이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그래서 유죄 혐의를 받은, 유죄를 받은 이 치욕을, 오욕을 벗겨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 2심, 3심에서 소위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증언 다 참고가 됐던 겁니다. 재심을 하려면 당시 증언이나 증거가 조작됐다는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이 잘못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그런 증거 없습니다. 당시에 증언을 했다가 말을 바꾼 두 사람의 주장만 현재 있을 뿐입니다. 그 주장을 가지고 사건 진실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여당은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본인이 아직 재심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나서서 바람잡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이 나라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자금 받은 걸 부인하고 있지만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동생이 전세금으로 쓴 돈 중에서 돌아가신 그 한만호 씨 9억 원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줬다고 했던 그 한만호 씨 돈 수표가 1억 원짜리가 나왔고 전세금 내는데 쓰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1억 원짜리 수표가 그리 흘러갔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받았다는 9억 원 중에 3억 원은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받습니다.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도 8대5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증언을 했던 두 죄수가 입장을 지금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복역 중인데 입장을 만약에 바꿔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한다면 본인의 형량 좀 낮아질 수 있겠구나, 본인이 나중에 뭐 사면 복권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지 않고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이 마치 잘못 수사한 양 감찰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법무부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이런 사정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히 꿰뚫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많은 압박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물러나면 대한민국 검찰 무너집니다. 이 다음에 검찰총장 누가 와도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권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총장 임기를 다 하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그 수사 계속 지금처럼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성역 없이 한다면 윤석열은 정말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룬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동경지검 특수부 왜 유명합니까?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명성이 자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 동경지검 특수부 본받자 이렇게 언론이 많이 이야기했고 국민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앞으로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은 되지 않을 겁니다.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검찰은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소위 사법체계, 형사체계 다 엉망이 될 겁니다. 검찰이 굴복하면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법원의 지금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너진다면 법원 더 흔들리고 더 권력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을 응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바타 도요라는 일본의 할머니 시인이 있었습니다. 93살 때 시인으로 등단한 그냥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정도 시인으로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02세 때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바타 도요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가슴에 이거구나, 이렇게 시를 쉽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그런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할머니 일본 국민들을 위로하는 시도 남겼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런 시를 남긴 게 있습니다. 약해지지 마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권력의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단히 언급을 했더니 나중에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이 참 좋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소개합니다. 시바타 도요 약해지지 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괴로운 적이 많았어. 그러나 살아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런 대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약해지지 마세요. 권력이 아무리 당신을 겁박하고 압박을 해도 당신의 본령의 사명감을 생각을 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 딱 버티고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열 이름 길이 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 행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석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자고 말하는 분들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런 정치적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검찰총장으로서 그 역할 제대로 하고 국민과 검찰을 생각해서 권력의 압박에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약해지지 마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